안녕하세요. 카이맥스 이성규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코딩 해보고 프로그래밍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에 앞서 오늘 배울 내용들은 순서, 그 다음에 순차라고 말하는 순서, 반복, 알고리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순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순서대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복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순서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자기가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일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번에 한 번에 언급했듯이 컴퓨터나 로봇들은 한 번에 하나씩밖에 일을 못해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일을 주어주지 않으면 그 일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들이 생깁니다. 또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해결 방법들이 있겠죠. 곱셈을 한다거나 나눗셈을 한다거나 또한 우리가 어떤 미션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할 텐데 이런 각각의 방법들을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이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많이 선택할 수 있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들이 컴퓨팅 사고력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단순한 일들을 반복해서 하는 일들을 반복문을 통해서 쉽게 적용시킬 수가 있고요. 또한 조건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사항에 대해서 선택함으로 인해서 외부의 조건들이 바뀔 때 아니면 내부에 있는 조건들이 바뀔 때 그거에 따른 결과들을 다르게 도출해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것들을 실제로 로봇을 통해서 활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해결할 수 있을 차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순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하나하나 정해진 차례대로 하는 것을 순차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컴퓨팅 사고력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단계인데요. 우리가 매번 하는 계단을 올라가는 일들, 또한 문을 열고 나가는 일들조차도 우리 속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하나하나 이루기 위해서는 어때요? 순서대로 해야지만 그 일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도표로도 정리할 수 있고 또한 하나하나 실습해 보면서 표로도 적어 나갈 수 있어요. 우리 간단하게 지금 교실에서 문 밖을 나간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문 밖을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전에는 순차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 안 했을 때는 문 열고 나가면 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순서를 동작을 하나하나 끊어서 하나하나 진행하게 되면 첫 번째 해야지 될 일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야지 되겠죠. 그렇죠? 자리에서 일어난 다음에 문 쪽으로 걸어 나가야 되고 문 쪽으로 걸어 나간 다음에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몸이 밖으로 나간 다음에서 문을 닫아야지 됩니다. 근데 이 가운데 이런 순서대로 일련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순서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을 열고 몸이 나가야 될 텐데 몸이 나가려고 하고 문을 연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고요. 이런 순서대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모든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컴퓨팅 사고력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에 학교에 등교하게 되고 또한 여러 곳에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곳에 가봤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순서대로 했는지 어떤 순서대로 일을 진행했는지를 한번 적어본다면 이런 일들로 내가 그전에는 생각을 안 했었지만 이런 일대로 진행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로봇을 통해서 순차에 대해서 한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알고리즘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해진 절차나 방법을 얘기합니다. 꼭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절차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팅 사고력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알고리즘을 찾게 되면 어때요? 알고리즘 찾는 방법들을 쉽게 연습할 수 있고 또한 그 여러 가지 알고리즘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 효율적인 거, 좀 더 개선되는 것들을 찾게 되면 훨씬 더 쉽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고 성능이 좋은 프로그래밍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기존에는 라면을 끓인다 그러면 그냥 라면을 물에 넣고 끓이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컴퓨팅 사고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어때요? 내가 그릇을 준비하는 것부터 물의 양을 닿는 것부터 그 다음에 재료를 하나하나 넣는 것부터 어때요? 순서에 맞게 절차에 맞게 내가 원하는 맛을 내기 위해서 좀 많이 끓일 수도 있고 적게 끓일 수도 있고 양념을 어떤 것들을 넣느냐 이런 것들도 다 선택할 수가 있겠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다 알고리즘이고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라면의 맛이 달라지고 내가 원하는 라면과 내가 원하지 않는 라면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씩 살펴보게 된다면 좀 더 프로그래밍,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 접하는 프로그래밍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동작을 할 때 매번 똑같은 동작들을 반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문을 걸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한 걸음 걸어 나가야 되죠. 이런 것들을 그냥 한 걸음 명령어를 따로따로 쓰게 되면 어때요? 굉장히 명령어가 복잡해지고 내용이 길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10걸음 걸어가, 아니면 20걸음 걸어가, 이렇게 반복할 수 있는 똑같은 동작들에 대해서 반복할 수 있는 것들을 넣어주게 되면 어때요? 프로그래밍 하는데 훨씬 더 간략하고 편하게 진행될 수가 있어요. 이런 반복문에도 조건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횟수를 반복하는 거, 내가 몇 걸음 갈 건지 횟수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한 반복하는 거,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외부에서 그만하라 그럴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되는 무한 반복이 있어요. 또한 패턴 반복, 1년에 한 가지 동작이 아니라 1년에 여러 가지 동작들이 한 묶음이 되어서 한 패키지가 되어서 그런 패턴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그런 패턴 방법을 무한으로 할지 또한 횟수로 반복할지도 가능하겠죠. 그렇게 섞어서도 반복문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조건 반복문, 어떤 조건일 때까지만 반복하게 하는 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해 뜨기 전까지만 잠을 자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외부에 있는 조건이나 아닌 내부에서 생긴 조건에 따라서 어떤 동작들이 거기까지만 반복하고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것들을 조건 반복문이라고 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만약 뭐뭐라면, 아니면 만약 뭐뭐 한다면, 이런 바깥에 있는 외부 조건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바뀌는 것을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냥 무작정 잠을 자거나 무작정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고플 때 먹게 되고, 또한 잠 자는 것도 내가 피곤할 때 잠자고 아침에 일어날 시간이 되면 다시 깨는 것처럼, 잠자는 것을 멈추는 것처럼 외부 조건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씩 바뀌게 되겠죠. 또한 우리가 길을 건너가고 있는데 초록불이면 횡단보도를 건너가도 되고, 또한 빨간불이면 어떻게 해요? 건너면 안 되겠죠. 빨간불이냐 초록불이냐에 따라서, 그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해야지 되는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수업 시간 종이 울렸는지 아니면 쉬는 시간 종이 울렸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해야지 될 양식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게 되겠죠. 우리가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도 바깥에 있는 외부에 있는 조건에 따라서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것처럼 로봇이나 컴퓨터도 우리가 주는 조건에 따라서 서로 다른 행동과 다른 결과물들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실제 로봇을 활용해서 실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설명했던 순차, 반복, 알고리즘, 그다음 조건문에 대해서 실제로 햄코를 가지고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차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순차는 명령어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있는 블록들을 하나하나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놔두냐에 따라서 어때요? 명령어들이 하나씩 실행이 되겠죠. 이걸 순차라고 하는데, 우리 순차를 활용한 예제는 이 보드를 활용할 거예요. 보드는 뭐라 그러냐면 이 검정색 선과 흰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걸 보드라고 하는데, 이 보드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바닥에 있는 바닥 센서를 이용해서 검정색 선을 따라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블록은 어떤 거가 있냐면, 여러 가지 블록 중에서 말판 한 칸 이동하기와 말판 왼쪽으로 한번 돌기입니다. 왼쪽을 눌러주시면 왼쪽 오른쪽 선택할 수 있고요. 자, 얘를 말판 한 칸 이동하기를 하게 되면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정확하게 한 칸을 이동하게 되죠. 검정색 선에서 시작해서 검정색 선까지 한 칸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어때요? 한 칸 이동하기 말고 왼쪽으로 한번 돌기 하면 얘 칸을 인식해서 왼쪽으로 한 바퀴, 그렇죠? 90도, 정확하게 90도 검정색 선이 있는 데까지 인식해서 돌게 돼 있어요. 자, 이것들을 이용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들이 어떻게 해요? 다양한 방법들로 존재를 하겠죠. 내가 앞으로 가는 걸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틀어서 갈 건지, 아니면 틀어서 가고 난 다음에 앞으로 갈 건지, 이런 순서들을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그 위치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오른쪽으로 한번 돌아야 되는 걸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도느냐, 아니면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도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되고 다른 위치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제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간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말판을 내가 한 칸, 두 칸 이동한다. 한번 두 칸 이동하고 앞으로 한 칸 이동하는 거 하나와 또 한 칸 이동할 거니까 두 칸. 그 다음에 두 칸 이동해서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겠죠. 오른쪽으로 한번 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한 칸 앞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말칸 한 칸 앞으로 가면 자, 내가 원하는 위치 여기까지 가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서 시작을 하면 두 칸 가고 회전해서 정확한 내가 원하는 또 위치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자, 이런 예제들을 교재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자, 교재를 살펴보게 되면 여기 있는 카드들을 이용해서도 게임처럼 할 수 있어요. 다양한 명령어들이 있죠. 그렇죠? 카드가 한 장 있을 땐 한 칸 앞으로 가면 되고 뒤로 가기 한 칸이 나왔을 땐 뒤로 가게 되면 되고 왼쪽으로 돌기 오른쪽으로 돌면 되고 색깔, 다양한 색깔의 LED를 켜보면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탐험 두 걸음에 살펴보게 되면 보드판에서 내가 원하는 카드를 뽑은 것만큼 실행해서 그 위치에서 출발해서 가는 것들을 해볼 수 있어요. 또한 친구들과 같이 명령어 카드를 보고 코딩을 할 수 있는데 친구들과 카드를 모아서 그 카드를 다양하게 섞어서 낸 다음에 그거에 맞는 명령어들을 이 햄코 로봇으로 수행하게끔 하면 되겠죠. 그런 데 있어서 주의할 점 뭐예요? 우리가 명령어를 순서대로 쌓아야지 되고 그 순서에 맞게끔 명령어를 실행해야지 우리가 미션이 정확하게 수행이 될 거예요. LED를 먼저 켜라 그랬는데 회전부터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배웠던 이 순차에 맞게끔 코딩하는 것들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그러면 순차 말고 이제 알고리즘을 한번 실습해 볼게요. 알고리즘은 우리 34페이지와 35페이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34페이지에 보면 로봇의 이동거리를 알아보자고 나와 있어요. 로봇은 로봇마다 조금씩 틀려요. 바퀴에 이동하는 거리가 조금씩 틀리게 나오는데 그것들은 그 다음에 친구 로봇과 내 로봇이 틀리고 내 로봇이 충전이 얼마나 돼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가는 거리와 내일 가는 거리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한번 여러 번 측정함으로 인해서 내 로봇은 1초 가기를 했을 때 몇 cm 가는지 확인하면 돼요. 자, 실습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 말판 한 칸 이동하기를 버려주시고 그 밑에 있는 앞으로 1초 이동하기, 뒤로 1초 이동하기, 왼쪽으로 1초 이동 돌기를 이용해서 실습을 해볼 건데요. 먼저 앞으로 1초 이동하기. 얘를 정확한 선에다 올려놓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동을 하죠. 그쵸? 이동을 하는데 얘를 똑같이 또 실행을 한다고 해서 정확한 위치에 딱 못 가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5번 측정해서 정확한 몇 cm를 이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회전하는 것도 왼쪽 1초 돌기를 이용해서 돌게 되면 어때요? 왼쪽으로 돌게 되죠. 근데 이 각도도 각도기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각도기가 없으면 내가 정확한 선 위에다 올려놓고 얘를 초를 바꿔주는 거예요. 0.8초 이렇게 했을 때 시작하면 어때요? 90도보다 조금 못 돌게 되죠. 그래서 내가 얘를 선에다 정확하게 놓고 이 초를 바꿔가면서 0.9초 바꿔가면서 정확하게 90도를 도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90도 도는지 안 도는지는 이 초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데 이 초가 내 로봇과 친구 로봇이 다를 수도 있고 내 로봇이 지금 할 때랑 내일 할 때랑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마다 이 숫자랑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이용해 보면 돼요. 아까 우리가 말판에서 활용할 때는 바닥에 있는 센서를 사용했기 때문에 어때요? 직진으로 정확하게 갔지만 얘는 바닥에 있는 센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터 보고 1초 동안 이동해 이런 명령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잘 보면 앞으로 1초 이동했지만 얘를 만약에 길게 5초를 이동하게끔 실행을 시키면 이 로봇이 살짝 휘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이 로봇은 안 휘어지는데 더 많이 휘어지는 로봇도 있고 조금 휘어지는 로봇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이 센서들은 우리 감각기관이랑 똑같기 때문에 1초 이동에 5초 이동에는 우리가 눈을 감고 이동하는 거랑 똑같아요. 사람의 다리가 양쪽 다 어때요?
똑같지만 눈을 감고 있으면 똑바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살짝 휘어져서 갈까요? 살짝 휘어져서 가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센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때요? 정확하게 자기 위치를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모터가 양쪽 다 똑같다 하더라도 살짝 거기에 있는 나사가 얼마나 세게 조여져 있는지 아니면 이물질이 되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살짝 휘어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정하는 방법이 보시면 돌아가기 누르면 여기 로봇 보정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봇 보정을 통해서 보정하시면 얘가 다시 정확하게 앞으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로봇 보정을 들어가시면 이것처럼 어때요? 추가 블럭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했냐면 로봇 보정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다시 오프라인 들어가셔서 실행시키셔서 하드웨어 연결 확인하시고 작동을 해야지 됩니다. 로봇 보정을 하시면 직진으로 가는 거, 휘어지는 가는 거를 지금 선생님 것처럼 똑바로 가는 걸로 만들 수 있다. 자, 그러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35페이지에 있는 미션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미션은 총 4개고요. 4개의 미션이 각각 다른 길이 다른 색깔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캐릭터, 햄스터 캐릭터가 위치한 곳에 햄코 로봇을 올려놓을 거고요. 얘가 햄코 로봇이 그 숫자에 도달하면 미션 1개가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캐릭터가 어느 방향을 보는지 확인하고요. 햄스터 로봇도 같은 방향으로 놔둬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 미션은 햄코 캐릭터가 숫자 1번을 바라보기 때문에 로봇도 숫자 1번을 바라보게 놔두시면 되고요. 얘가 처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동해서 도착하면 되겠죠. 그런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빨간색 LED를 켜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얘가 처음에 여기까지 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뭘 해야지 되냐면 LED를 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얘가 다시 도착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도착하게 되면 어때요? 미션이 성공한 거예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짜볼게요. 어때요? 앞으로 1초 이동하기를 이용하는데 1초 이동하기를 여러 개 이용하는 것보다 이 숫자를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는 3칸 정도 되니까 우리가 3.5초 정도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시작하기 누르면 자, 정확하게 도달했죠?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어때요? LED를 켜면 되겠죠? LED를 자 켜게끔 자 양쪽 LED를 빨간색으로 정해서 양쪽 LED를 여기서 켜볼게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출발해서 LED를 켜는 것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LED 켰으니까 이제 다시 이동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이동하는데 1초 이동하면 좀 작게 갈 것 같아서 1.3초 이렇게 이동하게끔 할게요. 그래서 얘가 쭉 앞으로 가서 1번에 도착하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고 불 켜고 도달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하면 1번 미션이 성공된 거겠죠. 자, 2번 미션도 마찬가지예요. 자, 2번 미션 해보기 위해서 자, 이건 빼놓고 해보면 자, 먼저 캐릭터 위에다가 로봇을 한번 올려놓고요. 자, 로봇이 캐릭터 어디 바라보고 있어요? 숫자 3번을 바라보니까 로봇도 숫자 3번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2번까지 가는 방법은 어떤 것부터 해야지 되냐면 얘가 여기서 직진하게 되면 3번으로 가죠. 그러니까 얘가 먼저 회전해야 되고 회전하고 난 다음에 직진하고 여기 도착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회전하고 난 다음에 또 직진해야 되겠죠. 직진하고 나서 또 한번 회전하고 나서 마지막에 직진하게 되면 2번에 도착하게 돼요. 자, 이 미션을 한번 수행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내가 여기다 놔둘 때 미션을 지금처럼 선생님이 위에 있는 거 했던 것처럼 여러 번 테스트를 할 건데 테스트할 때마다 위치가 이렇게 바뀐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틀어진다거나 아니면 각도가 틀어진다거나 위치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정확하게 90도 돌라고 했는데 위치가 바뀌게 되면 다음번에 조금 틀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얘가 틀어지면 어때요? 이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 점점 조금 처음에는 조금 차이 났지만 나중에는 다른 위치, 엉뚱한 위치에 가서 엉뚱하게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출발하는 위치와 각도를 정확하게 맞추고 나서 실험을 해봐야지, 테스트를 해봐야지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뭘 하기로 했죠? 돌아야 되죠. 그렇죠? 왼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아까 0.9초 돌고 자 이렇게 돌아서 나와서 뭐 해야 돼요?
앞으로 이동해야 돼요. 이동은 자, 앞으로 이동하기를 이용해서 길이가 3칸 정도 되니까 아까 했던 3.5초 정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작동 잘 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시작하기를 눌러서 작동시키면 돌고 이동하죠. 여기 있는데 자, 정확한 위치에 도착했죠. 자, 이 상태에서 뭘 해야지 돼? 한 번 더 돌아야 돼요. 이번에도 또 돌아야지 되니까 왼쪽으로 0.9초 돌고. 자, 얘는 돌고 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지 돼요? 위로 올라가야 되죠. 그렇죠? 한 칸 올라가야 되는데 자, 얘는 길게 줘서 1.5초 정도 주고 다시 한번 돌려 여기까지 도착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시 시작해서 돌고 앞으로 간 다음에 얘가 또 도착해서 돌고 앞으로 또 가서 여기까지 도착했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른쪽으로 돌고 한 번 더 앞으로 가야 돼요. 자, 오른쪽으로 돌고 얘는 0.9초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만 가도 되니까 1.3초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어때요? 와서 직진하고 또 회전하고 직진해서 정확한 위치에 들어오게 되죠.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한 번씩 해서 해봤지만 여러분들 어때요? 이 숫자를 계속해서 바꿔보는 거예요. 내가 정확한 위치에 도달하는 위치를. 그래서 이 숫자를 바꾸면 도달하는 위치가 좀 더 짧게 하면 더 전에서 멈출 거고 길게 주면 좀 더 갈 거고 뭐 회전하는 것도 길게 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거고 좀 적게 주면 다른 방향으로 갈 거고 그 숫자들을 다 찾아가지고 정확한 위치에 도달하도록 해보면 돼요. 계속 해보면 되고요. 3번 미션과 4번 미션도 비슷해요. 3번 미션은 내가 여기에서 캐릭터 위에다가 올려놓고 먼저 직진하고 난 다음에 회전하고 다시 LED로 도착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요? 꼬리 지점까지 목표 지점까지 도착하면 되고요. 4번 미션은 어때요? 쉽게 생각해서 그냥 바로 직진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얘가 어디 보고 있는지 확인해야지 되겠죠. 얘가 어디 보고 있어요? 뒤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얘는 돌고 난 다음에 직진해서 여기까지 도착하는 게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짜여져 있는 극본대로 미션을 해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미션도 해볼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면 여기 말판이에요. 우리가 활용했던 말판처럼 말판인데 이거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그 말판은 아니고요. 앞에서 했던 그 미로처럼 길처럼 따라가는 거고요. 여기 위에 뒤에 있는 종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활동지를 이용해서 호드를 잘라준다거나 아니면 X표 LED 색깔별로 잘라준다거나 아니면 요 햄스터 캐릭터 모양을 잘라주어서 내가 여기 위에다 얹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호드는 어떤 모양이 되겠어요? 호드는 원하는 목적지가 되는 거고 햄스터 캐릭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출발하는 위치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중간중간에 해당하는 미션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X표는 가면 안 되고 색깔이 있는 LED는 거기 도착해서 그 색깔을 나타내 주면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여기 나와 있는 예제처럼 한번 해볼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예제처럼 여기 위에 예제 위치에 맞춰서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다 끝내면 친구들과 같이 어때요? 카드를 섞어서 원하는 위치에 자유롭게 배치한 다음에 친구가 문제를 내고 내가 그 미션을 수행하는 역할들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해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빨리 도착할 수 있는지 어느 거리가 최단 거리인지 생각하는 것이 알고리즘이고 또한 그 순서에 맞게끔 LED를 먼저 켜라 그랬는데 엉뚱하게 다른 것들을 켜게 되면 순서에 맞지 않게끔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배웠던 순서나 알고리즘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서 이 미션들을 수행해 보면 돼요. 자, 우리가 알고리즘과 순서에 대해서 배우고 난 다음에 뭐 배웠어요? 반복문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 반복문은 이동하는 것이 아닌 얘가 도레미솔 노래 부르는 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42페이지와 43페이지 보면 계명을 얘가 노래 부르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블록들은 어디 있냐면 여기 중간에 보면 밑에 쪽에 보면 이렇게 도 이렇게 나와 있는 블럭이 있습니다. 요거는 도를 눌러주면 어떻게 돼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내가 개 이름을 선택할 수 있고요. 도 옆에 있는 4를 눌러주면 1, 2, 3, 4, 7까지 나와 있어서 옥타브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도, 미,
솔 이렇게 연주할 거면 이 세 가지 블록을 붙여놓게 되면서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미솔 이렇게 3번 누르게 되겠죠. 그런데 이걸 그냥 도미솔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흐름에서 반복문을 갖고 온 다음에 몇 번 반복하기니까 얘는 횟수 반복이 되겠죠. 3번 반복하기를 갖고 와서 숫자로 바꿔주고 얘를 이 안에다 넣게 되면 어때요? 도미솔, 도미솔을 3번 반복하죠. 만약에 우리가 이 반복하기가 없다면 블록을 9개를 썼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훨씬 더 간편하고 간단하게 쓸 수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동요나 아니면 여러 가지 노래에도 이렇게 반복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반복문을 연습해 보면 되고요. 그것들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노래들 아니면 책에 나와 있는 미션을 통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해요. 저랑 선생님이랑 같이 할 거는 뭐냐면 더 나아가기에 손 찾을 때까지 반복하여 연주하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얘를 잠깐 빼놓고요. 손 찾을 때까지 반복하기니까 어떤 반복문이냐면 조건, 손 찾을 때까지라는 조건에 따라서 반복하라는 것이고요. 자, 얘는 하드웨어 보면 맨 위에 보면 손 찾음이라는 이렇게 육각형 블록이 있어요. 자, 이 육각형 블록은 여기 안에 삽입이 되고요. 삽입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까지 반복하기 안에 도, 미, 솔을 넣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시작하기, 실행하면 자, 손찾음이라는 조건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게 되죠. 이 손찾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 있는 근접 센서 2개를 이용해서 물체가 앞에 있는지 없는지 감지하는 거예요. 꼭 손이 아니더라도 물체,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이 장애물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반복을 멈추는 거죠. 찾을 때까지 반복이니까. 그쵸? 그래서 내가 얘를 시작하기를 눌러서 도미솔을 한 다음에 장애물인 손을 앞에다 갖다 대면 멈추게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시작해서 도미솔 나오는데 손을 갖다 대면 멈췄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았나요? 관찰 잘한 친구들은 알겠는데 선생님이 손을 갖다 대자마자 멈췄어요? 아니면 조금 있다 멈췄나요? 조금 있다 멈췄죠. 그쵸? 조금 있다 멈춘 이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게요. 자, 얘는 손이 처음에 시작하면 코딩 내용을 보면 손 찾을 때까지 반복하기라 그래서 손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하죠. 그 다음에 뭘 해요? 도를 연주해요. 그 다음에 미를 연주하고 그 다음에 솔을 연주하게 돼 있어요. 도, 미, 솔을 연주하는데 내가 언제마다 한 번씩 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냐면 도, 미, 솔 연주가 끝나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에서 손을 갖다 댄다고 한들 이게 멈춰요, 안 멈춰요? 미솔을 다 연주해야 되니까 미솔을 다 연주하고 난 다음에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기나 센서를 이용할 때는 언제 센서를 확인하는지, 언제 센서를 체크하는지 꼭 코딩 내용에서 확인해서 내가 정말 원하는 시간에 조건을 확인해야지 정확한 코딩 내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찾음에 대해서 또한 반복문을 활용할 때 센서 활용하는 부분들을 주의해서 코딩하길 바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조건문은 흐름 내에 있고요. 조건은 자, 뭐뭐라면 아니면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봤던 것처럼 반복하기를 통해서 조건문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참 뭐뭐라면 여기 내용이 참이되면 여기 안에 있는 블록들의 내용을 실행할 거고요. 요거는 참 뭐뭐라면 아니면은 참일 때는 요 위에 안에 있는 블록들을 실행하고 아니면 요 바깥에 요 밑에 있는 블록을 실행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에서 여기서 요거는 참일 때는 앞으로 1초 이동하기 실행하는 거고 요거는 참일 때는 앞으로 1초 이동하고 아니면 뒤로 1초 이동하는 거 선택해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런 조건문들은 46페이지나 47페이지, 48페이지 보면 조건문들이 여러 개 나와 있으니까 각각에 맞는 조건문들을 활용해서 LED를 킬 건지 아니면 이동할 건지 아니면 손이 있을 때 뒤로 물러날 건지 아니면 삐 소리를 낼 건지 하는 것들은 조건에 맞는 것들을 활용해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예제를 실습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센서를 활용할 때는 반복문을 써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그거에 맞는 조건문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